몇 세기 전 봉건 시대의 일본의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녀가 계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그녀의 어머니는 심각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친아버지는 농업사고로 사망하여 그녀는 무심하고 잔인한 계부에게 맡겨졌습니다. 계부는 그녀에게 모든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요리, 빨래, 이웃집 빨래까지 해서 음식을 교환해야 했습니다. 계부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모든 일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일이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운 후 큰 양동이에 부어 마을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특별한 하루, 그녀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리는 동안 양동이 안에 있는 무언가가 계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머리 장식이었다. 이건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야.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마음속에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아이를 탐욕스럽고 사악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물을 더 깊이 내려가면 더 많은 보석이 있을 거야. 그 아이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추위와 어둠, 좁은 공간을 두려워했고 거기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완전히 겁에 질렸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부에게 반항할 용기도 없었다. 나뭇잎처럼 떨며 그녀는 양동이에 올라타고 꽉 잡았다. 계부가 그녀를 우물의 검은 구멍으로 내리면서 갑자기 양동이의 손잡이가 끊어지며 그녀는 어둠에 빠져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계부는 우물 아래로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는 거기에 더 많은 보물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것이야말로 계부가 실제로 관심 있었던 것이다. 소녀는 운 좋게도 떨어진 후 살아남았고 만약 더 많은 귀중품을 발견했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계부가 그녀를 그곳에 버려두고 죽게 할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정말로 더 많은 보물이 있다고 말했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계부는 소리쳐 그녀에게 줄을 들이워 그것들을 묶고 올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죠? 그녀는 소리쳤다. 걱정하지 마, 계부는 말했다. 보물을 올린 후 너를 올릴게. 하지만 그녀는 계부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계부에게 자신과 보물을 동시에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계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에게 확신시켰다. 양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양아버지에게 그 보석들을 원하면 직접 내려가서 가져가라고 했다. 이로 인해 양아버지는 화가 났고 정확히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내려가기만 해봐라, 양아버지가 외쳤다. 그러면 네가 그 진주를 놓쳤음을 후회하게 될 거야. 양아버지는 천천히 우물 안으로 들어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밧줄이 끊어졌고 양아버지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소녀는 공포에 질려 양아버지가 물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머리가 먼저 맞고 물기둥이 크게 솟아오르며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양아버지의 죽은 눈을 바라보며 그의 피가 물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보았다. 양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절반은 안도의 느낌을 느꼈지만 절반은 우물 밑바닥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날이 서서히 밤으로 잠겼다. 그녀는 기어오르려고 노력했지만 벽이 너무 미끄러웠다. 그녀는 소리 지르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지쳐서 그녀는 포기하고 앉아 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흐느낌을 멈추고 양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한 사람에 대해 화를 냈다. 나는 양아버지가 죽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양아버지가 그녀를 응시하며 미소 지었다. 차가운 강철처럼 그녀를 완전히 공포에 빠뜨리는 섬뜩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때 양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여기서 죽게 될 거야. 우리는 다시 함께 있을 거야. 곧 아빠와 함께 할 거야.
안 돼!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의붓 아버지를 찾다. 그녀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의붓 아버지는 죽은 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더 강한 결단력을 주었다. 그녀는 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늘 밤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라고 깨달았다. 그녀는 용감하게 밤을 견디는 것이 최선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아침이 되면 누군가 와서 그녀를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잠들지 못한 끔찍한 밤을 보냈다. 날씨는 매우 춥고 수십 마리의 벌레들이 밤새 그녀의 얼굴과 몸 위를 기어갔다. 마침내 다음날 아침이 밝아왔고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들었다. 한 남자가 길을 지나가다 그녀의 외침을 듣고 우물을 내려다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외쳤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여기 갇혀 있어요. 남자는 즉시 견고한 밧줄을 가져와 천천히 그녀에게 내려주었다. 그녀는 그것을 허리에 묶고 그는 그녀를 위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구출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정말 친절해 보이는 남자를 보게 되어 기뻤다. 그녀는 그를 껴안고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정말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 감정은 비극적으로 짧게 끝났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마차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차렸을 때 소름이 끼쳐 다시 우물 바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자유로운 느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배고프고 두려움에 떨면서 다른 소녀들과 함께 대나무 우리에 갇혔고 소리를 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도망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당장 죽여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을 납치하는 시골을 떠도는 도적 무리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여성을 더 큰 도시로 데려가 돈 있는 누구에게나 노예로 팔았습니다. 도적들은 작은 캠프를 차리고 다음 납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을 아래 계곡에서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주민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가까이 갔을 때 이상한 목소리를 듣고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갔다. 그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덤불 뒤에 숨었다. 그는 덤불 뒤에서 밖을 바라보며 낯선 사람들과 그들의 캠핑장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들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이 대나무 우리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놀라서 그는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던 일을 멈추고 마을로 최대한 빨리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어린 소녀는 다른 소녀들 사이에 몸을 누이고 따뜻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모두 추위와 슬픔,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어린 소녀는 왜 인생이 자신에게 이렇게 가혹한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부모님을 많이 그리워하며 간절히 그들이 그녀의 삶에 돌아오기를 바랐다. 그러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거기에 누군가 있었다. 그 형체가 천천히 다가오자 그녀는 그것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애썼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녀는 죽은 계부가 나타나 그녀와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걱정하지 마, 얘야, 그가 말했다. 곧 끝날 거야. 그들은 너를 팔지 않을 거야. 그들은 너를 원하지 않아. 내 말은 네가 죽으면 그들은 너를 원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소녀는 비명을 질렀고 계부가 사라졌을 때 어둠 속에서 강도 중 한 명이 나타나 우리를 막대기로 때렸다. 닥쳐, 그가 말했다. 너희 중 누가 한마디라도 더 하면 내 목을 베겠다. 우리 중 다른 여자들이
그녀를 환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비참함을 느꼈고 정말 죽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도둑들 중 한 명이 마을 주변을 천천히 돌며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중심의 가장 큰 건물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완벽해, 그가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캠프로 돌아와 다른 한 명과 함께 앉았다. 두 사람은 이것이 그들을 놀라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가도 남자들을 죽일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동의했다. 그날 밤 도둑들은 언덕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고 건물을 공격하려고 할 때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 창을 들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강도를 예상하고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마을 장로는 그들에게 인원이 적으니 돌아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도들은 떠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항복하거나 죽음을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떠날 마지막 기회야, 그들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어. 우릴 죽인다고 강도들은 대답했다. 너희는 살인자가 아니잖아. 우리는 살인자다. 그 말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공중을 가르는 화살 소리였고 그들은 놀라운 정확성과 무자비함으로 하나씩 전멸당했다. 강도들 중에는 3명의 뛰어난 사수들이 있었고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여 민간인을 들판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이제 강도들은 마을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의 모든 것들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통제하에 강도들은 캠프를 언덕 꼭대기에서 마을 중심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다른 포로들을 데리고 내려와 주요 건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한 곳에 두어 안전을 보장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2명의 강도는 감옥 외부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 중 한 여성을 부엌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달라고 감히 요구하지 못했다. 산적들은 몇 시간 동안 먹고 마시며 계획을 세우다가 포로들과 함께 누가 누구와 갈지, 누가 처리되어야 할지를 논의했다. 밤이 깊어가자 산적들은 심각한 질병을 견뎌야 했다. 몇몇은 끔찍한 복통에 시달려 고통으로 몸이 마비되었다. 다른 이들은 심한 구역질을 느끼며 끊임없이 구토를 하여 윗속의 모든 내용물이 배출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덜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이 요리한 여성을 독살범으로 몰아세워 한 남자에게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그 혐의를 단호히 부인했다. 하지만 반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억울함은 무시당하고 그녀는 차갑게 죽임당하기 위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음식은 괜찮았다. 그들의 병은 사실 그들이 우물 가까이에 캠프를 세우며 마신 물 때문이었다. 물은 소녀의 새아버지가 사망하고 장에서 액체가 빠져나오면서 오염되었다. 밖에서 끔찍한 비명이 울리고 여성과 아이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같은 운명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이 시련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놀랍게도 그 여자는 무언가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고 다시 건물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녀 뒤에 산적 한 명이 방에 들어서서 가만히 서 있었다. 피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산적은 깊은 상처를 입고 뒤에서 쓰러졌다. 두 명의 산적은 칼을 꽉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한 외로운 사무라이가 빛 속에서 정문으로 들어와 그들을 응시했다. 전날 마을 주민들이 산적을 캠프에서 발견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고종을 울려 준비를 했지만 도움을 찾기 위해 가까운 마을로 향했다. 운 좋게도 그는 길에서 사무라이를 만났다. 산적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감당할 수 없어 모두 두 번의 빠른 칼질로 죽임을 당했다. 여성들은 이것이 반란을 일으킬 기회임을 깨닫고 망설임 없이 남아있는 산적들을 압도하고 무자비한 분노와 폭력으로 모두를 학살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한 강도가 여자아이를 풀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강도의 목을 찔러 동맥을 절단했고 그의 피가 상처에서 쏟아지며 그는 빠르게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검객은 여자아이가 강도를 죽이는 데 사용한 물건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워 여자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 피는 어디서 났어?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우물 바닥에 갇혀 죽은 양아버지에게서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 것인지 알고 있니? 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왕실에 표식이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아주 귀중한 것이야. 나와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논쟁이나 싸울 힘조차 없어. 그녀는 항복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여행을 했고 검객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돌보아 깨끗하고 충분히 먹은 상태로 궁전까지 데려갔다. 궁전은 그녀가 인생에서 본 것과 달랐다. 그곳은 아름답고 두려웠다. 그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고 도둑질죄로 감옥에 갇히거나 더 나쁘면 처형될 수도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궁전 안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가 탑 아래 홀로 서 있는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설명하고 비녀를 내놓으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녀가 비녀를 내놓자 공주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참모들과 여행 중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다 비녀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했다. 그때 그녀는 다시 찾지 못했지만 매우 아쉬워하며 사무라이를 보내 찾게 했다. 그 사무라이는 바로 그녀와 그녀의 마을을 구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소녀를 안고 그 핀을 돌려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것은 공주의 어머니에게 속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보답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고 말했고 소녀는 단지 사랑받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궁전의 벽 안에서 남은 생을 안전하고 사랑받으며 살았다.